정수호 선생님의 상태명리 41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읽었던 것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중간에 끊어서 여기부터 다시 510페이지서부터 다시 읽어볼까 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이해하고 영활하게 응용한다면 명운세의 통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틀림없이 사주예측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후학들이 이 이론을 능숙하게 숙지하여 응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원국에 사유축이 있다면 대운과 유년이 유라면 금의 힘이 증가되고 축 역시 금오행의 영향을 증력시킨다. 그러나 사년이나 사대운의 경우 금극은 증력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감력된다. 그 이유는 대운과 유년의 사화는 상위 순위의 오행이고 이들은 명국 중 각각 오행의 왕세의 레원을 해당하는 사화의 세운은 화의 무대로 화의 본질은 금을 극하는 것이다. 대운과 유년에서 사화가 명국에 개입한다면 사화의 본래 속성은 안 바뀌게 되므로 사화 자신이 금을 이루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금극은 일반적으로 그 영향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감력시키는 형태를 만들고 있다. 대운과 유년이 해수가 와서 사화를 충하여 파국을 하는 경우 이것은 명국의 사화가 유년의 해수를 충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유년과 대운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명국보다 상위순위에 있는 것으로 상위순위의 오행이 하위순위의 오행을 충하는 우선순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위순위 오행이 상위순위 오행을 충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상위 순위의 오행은 원국의 삼합과 삼회 등을 충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국의 해월 4일 신시라면 원국의 사신합과 사해충이 모두 유효한 조합을 이루고 있고 양자가 동시에 병존하고 있다. 만일 대운이나 유년에서 인목이 출현한다면 대운과 유년은 모두 상위 순위의 오행이므로 인목은 신금을 인신충하여 사신합을 파하여 인충신으로 논한다. 유년 혹은 대운의 인목은 또한 명국의 해수를 합하여 원국의 사해충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인목은 사화와 상형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화를 생하여 사화의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세운의 인목이 명국에 개입 후 다시 새로운 유효한 조합이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조합, 인신충, 인해합, 인영사이다. 이 세 가지 관계의 조합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인해합은 인목의 상위순위 오행이니 하위순위 오행인 해수를 합할 권한이 있고 하위순위 오행은 상위순위 오행을 합할 권한이 없다. 인목은 이러한 논거에 의하여 기타 오행을 형충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하위순위의 오행 해수는 합을 당한 후 다시 사화를 충거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인목이 해수를 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목이 해수의 영향을 도설하는 것으로 해수로선 그 영향이 감약당하는 형태를 말한다. 만일 해수가 용신이라면 바로 재난에 봉착하게 되는 형이고 반대로 해수가 기신이라면 다시 인목이 기타 용신에 대한 충국의 유무를 살펴 그 기륭을 정할 수 있다.
인신해가 지지에 있다면 원국의 유한조합으로 인신상충과 인해상해가 있고 인해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대운의 사화가 개입한다면 명국은 새로운 유효한 조합이 형성되는데 사형인하여 사화는 인목을 도설하여 인목의 영향이 감력당하고 사화가 신금을 사신합하니 인신충을 해소시켜 실적으로 사화는 신금에 합극한 것과 같다. 사해 상충은 해수가 왕하다면 바로 충하여 동화한 현상이 되고 해수가 약하다면 해수는 충당하여 패당하는 형국이 된다. 인사신 사명 역시 이와 같이 논한다면 인사신은 실질적으로 신금이 극당하는 형국이다. 인목이 그 영향을 감력당하는 형국이다. 인호술과 해가 있다면 원국의 유한조합 인호술 삼합국이 성립되고 인해합은 불성립된다. 대운에서 신금이 개입한 후 신충인목하여 인호술 삼국이 파국이 되니 신충인을 논하고 인호술 삼합은 불론한다. 동시에 신의 상해를 논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신금이 해수를 생하니 해수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운 개입 후 다시 유년에서 사화를 개입한다면 유년 사화는 대운 신금을 합하니 신충인을 해소한 형국이 되어 원국의 삼합은 사화가 화국을 인화하여 다시 합국을 회복한 인호술의 삼합 형국이 된다. 이게 뭔 말일까요? 대운의 개입 후 신금 대운에 삼합이 깨졌었는데 그 개입 후 사화의 운유, 그러니까 을사년같이 올해 을사년이 되었다면 유년에서 사화는 신금을 합하니 신인충을 해소하고 대운의 신금을 해소하고 원국은 다시 삼합국을 하며 사화가 화국으로 인하여 합국을 회복한 인호술은 삼합형국이 된다. 동시에 사화는 해수를 충고하니 대략 해수를 충하여 해수를 충패하게 한다. 여기서 해수의 영향이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신합은 실질적으로 사화가 신금을 합극하여 신금으로 하여금 인목을 충하는 것을 억제시키지만 사신합은 합화 성공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대운은 유년이 오행 본신의 속성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우리는 지장간의 상위 순위에 대한 운용 공부를 하였다. 천간 역시 같은 이치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개정경을 대운이 무토대운이고 유년은 개수유년이고 원국의 유효한 조합 을경합과 정해충이 있다. 대운에서 무토가 개입한다면 무토가 명국의 개수를 합하니 개수는 합을 당하여 정화를 충국할 수는 없다. 무토는 경금을 생하고 정화의 영향은 도설된다고 볼 수 있다. 유년이 개수라면 천운 대운천간에 무토를 합하니 무토대운은 명국 연주의 개수를 합할 수 없다.
유년이 개수라면 천간의 무토를 합하니 무토대운은 명국의 개수를 합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정화를, 왜냐하면 유년천간의 개수는 상위 순위의 1순위 오행이고 대운과 명국은 유년에 비하여 하위 순위 오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위 순위 사이의 합은 바로 상위 순위에게 순위상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위 순위 오행상의 합은 상위 순위 오행을 합할 수 없으므로 유년 개수는 원칙에 입각하여 월주 정화를 충족할 수 있다. 대운의 유년 간의 합충은 명국 오행이 해소할 수 없으며 명국과 명국상의 합충은 유년이 해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년은 대운과 명국의 어떤 간지도 합할 수 있지만 명국의 간지는 대운과 유년 간지를 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상위 순위의 법칙에 따라 유년 간지는 명국이나 혹은 대운의 어떤 간지라도 합하거나 충할 수 있으며 기타 오행에 극형해하는 경우에도 유년을 합하거나 극할 수 없으며 또한 유년의 성질을 상하게 할 수 없다. 대운 간지와 명국 간지와의 관계 또한 이와 같다. 무신, 개해, 개미, 임자. 대운은 병인 대운이고 유년은 정축 유년이다. 3단계 우선순위 법칙에 의하면 병인 대운, 정축 유년은 기륭을 판단해 보며 원국의 개수는 태왕하니 마땅히 목을 취하여 용신을 삼는다. 그러니까 병인 대운은 대운 지지 임목이 연지 신금을 충하니 지지 신금을 충하니 천간의 신금은 충패당하여 충하니 신금은 충패당하여 수원이 단절되었다. 특히 임목은 우선순위에 의하여 2순위에 해당하는 오행으로 3순위의 명국이 신금에 의하여 충패당하지 않는다. 동시에 임목은 명국의 해수를 합할 수 있으며 해수의 영향을 도설하니 이곳의 수의 영향은 견제당하는 형상이 되어버렸다. 일주 태왕이 변하여 편왕이 되니 병인 대운은 마땅히 극설물을 용할 수 있다. 정축 유년은 유년지기가 축토가 원명국과 해자축으로 3회국을 형성하는데 축토는 제1순위의 오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축토는 스스로 본인의 오행 속성을 변화하여 수로 변하지 않으니 여전히 실제적으로 토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수오행을 합극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3회국은 합이 불화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수의 영향을 증가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반대로 수의 영향을 감량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3회국은 회의 불화하니 실질적으로 해자수의 영향을 반주한다고 할 수 있다. 반주가 뭐야? 285번. 반주라는 묶어서 작용을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축토는 제1순위니 해자수를 합할 수 있지만 해자수는 오히려 축토를 합할 수 없다. 축토는 원칙에 따라 일지 미토를 충할 수 있으며 충하여 토기를 격동시키니 토기가 수를 극하는 힘은 더욱 강하여졌다. 천간상으로 유년 천간의 정화는 명국 시간의 임수를 정임합을 합할 수 있어 임수 역시 그 영향이 감량되었다. 이렇게 보니 기신이 모두 억제, 제재당하니 용신 제관은
그 작용을 크게 발휘할 수 있으므로 당의 명주는 크게 발제하였다. 만일 해자축이 합파를 성공하여 수국을 성수한다면 기신의 영향이 증가되고 증가된 힘으로 명국의 임계수가 윤영과 대운을 반극하게 될 것이며 대운의 재성, 화는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애는 발제가 아니라 오히려 파제하였다고 추론할 것이다. 위의 우선순위 이론의 법칙에 따르면 이러한 생극관계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생극의 결과를 가지고 그 기lum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병술, 신축, 신의 무자 일주는 편약하고 그리고 식상은 왕하고 편황하고 인성은 편황하다. 희신은 금토이며 그리고 기신은 목화이다. 원국 해자축의 3회국이 합이 불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축토는 월령이고 사주 중 각 오행왕세의 하나의 내원에 해당하고 사주의 중심축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오행을 변화하여 수로 변하지 않는다. 오. 경자대운이 개입한다면 오행왕래 대원은 대운에 있지 명국 축토 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운지지 자수가 해자축 3회국에 가입하는데 대운지지 자수는 수국을 인하하거나 혹은 해자축 3회 수국을 합이 성공하여 명국 중 수오행의 영향을 증가시키고 있다. 용신 축토는 합당하고 화당하여 축토는 손상을 입었다. 그러므로 명주 조년시절 운정은 아름답지 못하고 운정은 운의 흐름을 보고 운정이라고 하는데 운정은 아름답지 못하고 체약다병하였다. 1989년 을사년은 정유대운으로 유년지지 사화가 해자축 3회국을 충파하고 사화와 대운 유금이 명국과 조합하여 사유축으로 삼합국을 형성하고 있다. 금의 영향이 증가하고 금이 희용이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희용신인 금오행이 감력된다면 흉사가 발생할 것으로 추론한다. 그러므로 이 지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태명리학의 우선순위 이론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보자. 사화는 유년으로 우선순위에 의하여 제1순위 유년으로 자신의 오행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신의 본신 생극 직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화는 용신 유금을 극하여 하며 동시에 사화는 다시 배우궁 해수를 사해충으로 충동하여 배우궁이 인동하고 있다. 다시 원국 병화 배우성은 태약함으로 방부를 꺼림으로 명주는 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다. 사유측 삼합국의 합의불화는 사화가 축토를 생하고
축토는 유금을 생하지 않는지. 여기서 축토는 통관을 하는데 어떻게 사화가 유금을 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사화는 제1순위의 유년이요 축토는 제3순위의 명국이다. 하위순위의 오행이 상위순위의 오행을 통관할 권리가 없으므로 축토가 사화를 통관할 수 없으며 바로 직접 유금을 극하는 것이다. 기사년에 정유되어는 사유축이 되는데 경술, 경진, 경호, 갑신, 일주, 태왕, 인성과 비겁이 동시에 왕함으로 태왕을 이루는 명이다. 식신을 취하여 일주를 설기함을 필요로 한다. 지지, 유금 역시 용할 수 있으나 지지의 금 역시 용할 수 있으나 분별하여야 하는데 유금은 취할 수 있으나 신금은 취할 수 없다. 토와 목을 꺼린다. 이것이 원국의 시용법이지만 만일 세운이 개입하여 일주가 태왕한 것이 편황한 것으로 변한다면 편황한 조건에서 취용 원칙으로 용신을 취하여 할 수 있다. 무인대운은 대운지지가 간목으로 인신충금하고 오화를 생조하고 인후술 화국의 형성된다. 그 결과 일주는 태양한 것이 편황한 것으로 바뀌게 되므로 이 대운에서 재관을 희용하고 인비식상을 꺼린다. 천간의 식상은 용할 수 있다. 1990년 경호년은 연간 천간의 경금이 명국의 용신 간목을 충국하니 꺼리는데 단지 유년 지지가 오화로 명국에 개입하여 명국의 흉한 작용을 억제하고 있다. 인후술 화국으로 오화를 움직여가지고 또한 유년 오화는 동시에 대운 인목 용신의 영향을 도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희기가 병존하는 시기로 보아야 한다. 실제 명주는 1990년에 연애를 하여 상반기 평순하였고 하반기는 심장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으니 상심파제한 시기이다. 기유, 정축, 신해, 정유 일주 편황하다. 유유유 인성도 있고 편황하지. 인성은 중화하니 마땅히 살을 취하여 비겁을 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재성으로 희신을 삼는다. 인비는 꺼리고 식상은 중신이니 천간에서는 꺼린다. 1995년 을해년은 유년 천간이 희용이고 유년 지지는 식상으로 일주에 도설을 하고 있으며 생극 노선으로 보면 희용인 재성 을목을 생하고 있다. 명국 신금은 유년 연간의 용신
을목을 충국할 권한이 없고, 을목은 명국 연간 인성 기토를 충국할 권리가 있다. 인성은 귀신이므로 귀신을 극하니 바로 귀신 방면에 기란 부분이 발생하여 자연히 좋은 직장을 얻거나 혹은 직업 방면으로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실제 그에 승진하였다. 만일 명국의 오행과 대운의 오행이 우선순위 이론으로 위배하여 상해순위를 반극할 수 있다면 을목 용신이 반극당하니 용신이 손상당하는 그의 재난이 있지 어떻게 승진할 수 있겠는가. 1996년 병자 유년에 유년 천간이 배우성의 정관으로 일간 신금과 합하고 유년 지지는 식상으로 자녀성에 해당하고 다시 유년 지지와 명국의 해자축 3회국을 형성하여 배우궁을 인동하니 혼인과 자녀 방면에 일이 발생할 것이다. 정관성이 일간을 합하고 다시 희용되니 그 이해 대개 결혼 아니면 남녀 정사 문제와 혹은 자식을 생산하는 일이 생긴다. 본명은 그에 결혼하였다. 신축 을해 기해 을묘 병자. 일주는 왕하고 재관을 희용하였다. 일주는 왕하고 재관을 희용하였다. 1993년 계유년은 병신대운으로 유년 계유와 대운 병신의 두 개의 금이 합력하여 일주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있다. 금목상전이 되니 반드시 금고를 상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팔자지지에 해수가 있지만 통관의 권한이 없으니 이것은 병이 된다. 그래? 통관할 권한이 없는 이유는 우선순위 이론에 의하여 추론하면 된다. 만일 통관을 할 수 있다면 그의 인성이 화관생신하니 승관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만일 통관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재난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해결하는 명리현기는 바로 생태명리학의 우선순위 이론이다. 이 이론을 적용하여 명조를 해석해보자. 신유금은 모두 상순위의 오행이고 해자수는 하순위의 오행이 된다. 하위순위는 상위순위보다 적용 권한이 미약하고 유금과 자수는 특수한 관계가 없어 통관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유금은 직접 일지 묘목을 충국하니 이해의 일주는 싸움으로 인하여 머리 부분에 엄중한 손상을 받아 고생하였다. 그러면 대운희귀결 신앙사주의 관성을 상진한다면 상관에 의해 관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걸 보고 상진이라 하는데, 상진한다면 재운으로 갈 경우 발복, 재가 통관한다. 관용신의 상관을 본다면 재인운에 묘함이 있다. 재는 통관, 인성은 관성을 세하고 상관을 제한다. 상관이 많은 자는 인운을 기뻐한다.
신왕사주의 상관용신이 약한 자는 인성운을 꺼린다. 용신을 파하여 꺼린다. 도식. 상관용신의 관을 보는 자는 대운이 관왕향으로 간다면 화가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비록 길신의 해구가 있더라도 해수하고 고함이 있더라도, 길신의 해구가 있더라도 육친에게 반드시 악질이 있고 심하면 장애인이 되거나 혹은 관사를 만난다. 상관이 용신이고 관성이 있을 때 관성을 거하는 행운으로 가면 발복한다. 관성을 제하는 행운으로 가면 발복한다. 상관폐인은 재운으로 가는 것이 나쁘다. 상관용인은 상관운으로 가는 것이 기쁘고, 인성운 역시 길하고, 식상운은 나쁘지 않으나 재운은 흉하다. 인비용상관격은 재가 약한 자는 재운이나 혹은 상관운으로 가면 길하다. 상관용재자는 재왕신경운으로 가면 길하다. 원명이 신강해야 가능하다. 상관용재격은 비겁운이 흉하다. 상관용재자가 식재운이면 발복하고 비겁운이면 필사한다. 살왕신경한 사주는 신왕운의 관이 청귀한다. 시상 7살에 제복이 없으면 제살운으로 간다면 발복이 어렵다. 귀신이 제당하지 않는 이유. 명국 중 7살이 녹에 앉아 왕하다면, 여기 예를 들어 장생 임간 제왕지에 앉고 다시 비겁을 인동하여 7살을 화개하여 길하고 운이 장생지나 인 방향으로 간다면 뭐야 이게? 필발한다. 제살 퇴과한다면 빈천하지만 재운이 생살한다면 역시 권한을 얻는다. 살강 신약은 살이 강해서 몸이 약한 것, 제살운으로 가는 것을 기한다. 살강 신약이 재운으로 가면 화가 홀로 오지 않는다. 살강산 살천, 신강살천. 신강살천은 뭐야? 제살태과는 관살이 미약하고 식상이 태영하여 미약한 관살을 극제함이 태과한 것을 말하고, 살강신약은 관살이 강하고 신약함을 말하며, 그리고 신강살천은 신강하고 칠살이 약한 걸 말한다. 하다면 사루는 무방하다. 그리고 신살 구왕에 제복이 없는데 다시 사랑운으로 향하면 불사하지 않으면 필제한다. 7살이 관살 혼잡의 운이나 혹은 제복이 퇴과하는 운으로 가면 대개 거관 퇴직하고 심하면 흉사한다.
사룡식재는 사룡식재 칠사를 용신으로 하는데 식신의 제함이 있는 격국은 사주가 살중식경하다면 살이 중하고 식경 칠살은 무겁고 식신은 가볍다면 식경하다면 식상을 돕는 운을 기뻐하고 살경 식중하다면 살을 돕는 운을 기뻐한다. 살식 균형의 일주의 근이 가볍다면 조신운을 기뻐하고 도와주는 몸을 조신운 일간을 생하거나 비주하여 왕하게 만드는 운을 말한다. 비주하는 운을 기뻐한다. 일간세약의 종살격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비록 살을 제거하더라도 세운에서 제살 왕제를 만난다면 반드시 재난을 이루고 일반적으로 무재 무화의 제살운을 만난다면 위망함이 없다. 신살 양정격은 행운의 부신을 운을 기뻐한다. 신살 양정격이라는 건 어디 갔지? 일간의 영양과 관살의 영양이 리세드한 거? 균등한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거의 균등한 거. 운에서 부신운을 기뻐한다. 일간이 약하고 재관이 왕한데 다시 살원하고 재차 관왕운을 간다면 번간 위기하니 관이 변하여 그건가 본데 병간위기 관상이 변하여 나쁜 기살이 되는 걸 하니 왕처에선 반드시 기움이 있고 대개는 제요한다. 제요라는 건 일찍이 죽는 재앙이 있다. 제요한다. 정관격이 생살운 한다면 살례 혼관하니 흉으로 본다. 살례 혼관, 살례 혼관. 살이 와서 관과 혼잡하게 된 다시 정관격이 생살운 한다면 살례 혼관하니 흉눈으로 본다. 사업상의 위기이다. 재관왕강의 신약이라면 재관운은 자신이 득병한다. 정관은 상관운을 크게 꺼리고 형충파의 운은 더욱 싫어한다. 정관격의 재성을 용신하는 경우 신이 약하다면 일간을 돕는 운을 기뻐하고 관이 약하다면 조관을 기뻐한다. 정관 용재격은 인수신앙은 운을 기뻐하고 식상운을 꺼리며 만일 신앙에 재경관약하다면 재경관약 302번 재가 가볍고 정관이 약하다면 오히려 재관운을 기뻐한다. 그리고 식신다자는 인운을 기뻐하고 식신소자는 인운을 꺼린다. 식재괴인하면 비겁운을 기뻐한다. 식재괴인이라는 건 식상재성이 용신인 인성을 파괴하고 있다면 비겁운을 기뻐한다. 인수가 태과하다면 신왕지를 싫어하고 제다 용인하면 비겁운을 좋아한다. 제다 신약은 신앙운에 영화롭고
신앙 제세한 자는 신앙한데 죄가 약하거나 제왕향에 발복한다. 명국직 재성이 없는데 만일 세운상의 재운을 만난다면 길하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제다 신약사주가 다시 관살이나 재성이 왕한운으로 간다면 흉화가 백출한다. 제다 신약사주가 인성에 부신이 있어 신왕제세한다면 겁제의 분탈이 두렵다. 제dak 신약사주는 비거분에 발복하고 제약 신왕사주는 비거분에 필용하다. 비교적 용신이나 희신지운으로 간다면 기라고 기신운은 흉하다. 모든 행운에서 명국중 기신을 충고한다면 기라고 명국중 희신이나 용신을 충고한다면 흉하다. 행운에서 명국중 기신은 합당한다면 기라고 명국중 희신이나 용신을 합한다면 흉하다. 모든 용신이나 희신운이 명국중 한신을 충고하거나 합한다면 기라다 하나 불길하고 평상하다. 모든 행운이 합하당한다면 즉 화신으로 기륭을 논하는데 화하여 희용이라면 길하다고 보고 화하여 기신이라면 흉하다고 본다. 화하여 한신이라면 평상으로 본다. 모든 용신은 희신지운이 명국중 무신에게 합당한다면 길이 불길하여 평상의 명이다. 모든 기신이 무신과 합을 당한다면 흉이 부흉하니 평상지명이다. 모든 기신운이 명국에 선신화하거나 기신이 용신으로 전환한다면 반대로 길하다고 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